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일본 VIP 회복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 리포트 만나보시겠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BK투자증권에서는 라이브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만나보시면요. 0.32% 하락하면서 15,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모든 내외 국민은 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가 나왔죠. 입국 절차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여행객들이 들어올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 파라다이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VIP가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출은 더 증가할 텐데요. 아무래도 VIP가 와야지 또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수많은 카지노 안에서도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는 덕에 최선호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2년 반을 또 기다려온 보복 수요가 본격화되는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 만나보시죠.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2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차별화된 플랫폼을 가진 업체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리의 차별점은 항체의 물성 유지도가 높다는 점을 뽑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항체 라이벌리를 또 기반으로 이중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중 항체는 비대칭 구조로 양쪽이 동일한 경사수를 가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내로 후속 파이프라인 임상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동일하게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어유인데요. 현재 3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반기 라이브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면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블 플랫폼에 입점한 IP 수는 약 350명으로 파악되는데요. 하반기에 엄청난 신규 IP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서 구독자 수 증가는 상반기 대비해서 더욱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어유는 현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은 완료된 상태고요. 해외에 있는 대형 팝 아티스트 입점은 내년 중 또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차영수 시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마지막에 박지원 아나운서가 네. 추세용 이래가지고 예.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웃음이 터졌는데 마침 또 저희가 돈줄 냈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네. 확인을 해볼게요. 8월 22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대덕전자. 제가 오늘 장 마감 직전에도 OX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리포트가 마침 저희 시간에 돈줄이 났던 그렇죠. 종목이 있잖아요. FC BJ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네. 새로운 먹거리다라는 점도 말씀드렸고 그게 오늘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리포트를 보면서 그 시장 안에서 종목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목해 주세요. 두 가지의 종목 더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살펴볼 리포트 바로 인선 ENT. 예, 그렇습니다. 인선 ENT 그러면 대표적인 폐기물 업체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뭐 안타깝게도 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수혜가 좀 나면서 주가가 그냥 반딱했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2분기 실적부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일단 수혜 나기 전이죠. 네. 수혜 나기 전에 매출을 보면 대략 한 64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640억에 10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거의 한 1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냥 평이하게 흘러갔었던 부분들이에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600억 중에 절반인 300억을 건설 폐기물이 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자동차 재활용 판매가
640억 중에 240억을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2차 전지 배터리를 리사이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재활용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차장 가면 폐차를 시키긴 하겠습니다만 그 일정 부분은 또 재활용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조향 장치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 문짝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매출이 한 분기에 240억이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했다. 제가 좀 게을렀었던 거 반성하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선 ENT 하면은 떠오르는 제 추억이 있는데 네. 그 코로나19가 팽배하게 퍼졌을 때 당시에 우리 뭐 라텍스 장갑이라던가 아, 예. 네, 이것저것이 폐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 당시 폐기물 관련주로 인선 ENT가 부각받으며 1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 좀 조용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왔고 네. 최근에 장마 그렇죠. 수혜주로 올랐던 경험이 있어서 인선 ENT에 대해서 폐기물 하면 딱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에 P와 Q가 모두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하죠. 네.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연 아나운서가 얘기한 우리가 의료 폐기물은 인선 ENT가 안 다뤄요. 근데 왜 같이 올랐을까요?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었죠.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매립지 건설 폐기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성면 폐기물 옛날에 이제 성면 했었던 거 이게 굉장히 공해인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료 폐기물은 이게 소각을 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라 그건 좀 별개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수혜를 하면서 많은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는 좀 별개. 어쨌든 약간 구분은 하자고요. 약간 구분하고 일단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인선 ENT 같은 경우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제 매립이 주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암에 한번 가보셨을 때 그게 쓰레기산이었다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었는데 아빠가 예전에 말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원래 쓰레기산이었다고. 예, 원미동 사람들 옛날에 나오고 했던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번 또 놀랬었던 게 거기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거기를 가갖고 나무 심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 그거 개발이 되고 그럴 때 한쪽에 나무 심는데 우리가 이제 땅을 이제 파서 나무를 심잖아요. 땅을 파면 산업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쓰레기구나. 저도 그걸 이제 확인했었던 건데 어찌됐든 자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매립은 해야 되겠고 공간이 없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폐기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소비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오전에 집에 가족하고 유니클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봄에 산 옷이 상당히 이제 좀 괜찮아서 유니클로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좀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벌써 그게 단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의류도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폐기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수혜 관련해서 물량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280만 호 주택 건설을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빈 땅 없잖아요. 부시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Q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P는 더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Q가 늘어났는데 묻을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P는 당연히 올라가고 인선 ENT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허가받은 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 네. 말처럼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야 될 필수 시설이긴 합니다만 네. 기왕이면 내 집 아니고 다른 데 있었으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가받은 인선 ENT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P와 Q가 모두 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초점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또 보니까 인선 ENT가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원래 처음은 외주를 준다고 해야 되나 발주를 주다가 그렇죠. 점점 중간에서 떼어가는 비용이 아쉽다 보니 돈 벌고 하나 더 만들고 내 밑에 이렇게 수직 계열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인선 ENT는 그것이 성공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장안동에 네. 장안동 뒤쪽으로 가면 그 정수장이 있고요. 정수장 가는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좀 서울시에서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이다 보니까 이제 동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뚝방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수 시설이 있다 보니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건설 폐기물을 모아놓는 소규모 단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시멘트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싹 비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싹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뭐 3층짜리 건물을 부신다? 그럼 바로 인선 ENT로 갈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한꺼번에 가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선 ENT는 과거에 갖다 묻은 거였죠. 근데 인선 ENT가 건물 해체도 직접 하고요. 네. 수지비 운반도 직접 하고 중간 처리 제가 얘기했던 거 일종의 어떤 뭐 거점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및 소각, 매립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철거업체를 불러야 철거를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철거업체한테 매립 비용도 줘야 되는데 이제 인선 ENT 부르면 인선 ENT가 철거해서 매립까지 턴키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 ENT 입장에서는 비용이 효율화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우리 자동차 판매요. 인선 모터스가 이런 부분들 사업을 강화해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폐차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인선 모터스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무슨 자동차 공장처럼 깨끗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매출이 무려 올해 900억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 900억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인선 ENT의 올해 전반적인 매출이 2,700억이에요. 3분의 1이 자동차예요. 네. 모르셨죠? 그냥 단순히 묻는 걸로 3천억 할 줄 알았는데 3분의 1이 자동차예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주력하다 보면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제 생산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화석연료 차를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두가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고에 대한 어떤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쪽 매출도 무시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 표를 보니까 인선 ENT의 분기별 영업 실적 추이및 전망이 있는데 거기서 매출액 안에 세부상 건설 폐기물이 있고 자동차 재활용 판매가 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재활용 판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인선 ENT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 나온 투자 의견을 우리가 참고해봐도 괜찮을지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이런 게 바로 리포트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인선 ENT를 몰랐던 회사도 아니고 정연아서도 몰랐던 회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인선 ENT가 지금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매출에 있어서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리포트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들이 못하면 이익이 크다라는 한 줄 평으로 인선 ENT 이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와이소를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레포트고요. 체질 개선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약 한 30% 정도 하향을 시킨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안타까운데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와이솔의 현재 위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쪽 휴대폰 부품 쪽에 있는 그리고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와이솔이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다 싶어서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리포트에 나오면 스마트폰 출하가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매출의 50%가 삼성, 50%가 중국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14가 나오죠. 새롭게 나오면서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 만약에 LG노텍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쉽게 동의 못 하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새로운 휴대폰 이번에 폴더블이라든지 나온다라고 해도 이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다른 견해예요. 매출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매출 출하 부진, 중국 같은 경우도 매출 출하 부진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원재료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출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새로 모색하고 있는 신규 필터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이 시장이 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건 하나의 퀘션 마크예요. 일단 지금 놓여있는 현상 가지고는 타깃책이 솔직히 안 보인다라는 게 리포트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뭔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연히 답을 못 내리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 때문에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 목표 주가도 기존 15,500원에서 1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체질 개선 노력의 동사는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기에도 나왔지만 천수답은 하늘에 비가 내리려면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죠. 뭐 그렇죠. 시장 자체가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지만 네.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일단 고부가 필터 양산을 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투자를 했어요. 그게 2023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도 물량 나가서 이제 막 실험하고 이거 이제 장착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이제 쏟아 부었어요. 이제 이게 비용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소자 쪽도 설계도를 내재화했고 이러다 보니까 둘 다 아직까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부분들은 뭐 그냥 인정하고요. 새로운 부분들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비용을 좀 통제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게 지금 와이솔의 보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왜냐, 이제 아이폰 14의 공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출시가 이제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예.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기에 살펴봤더니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이전만큼 화랑기일 거는 아닐 것으로 예상함에도 아이폰은 잘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이더라고요. 과연 이 와이솔의 경우에는 내년은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 또 보니 중국 시장의 부진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 것 같던데요. 예, 일단은 뭐 내년에 기대를 해본다고 하지만 증권사에서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완전히 희망을 꺼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과도한 희망을 갖기에는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하이투자증권의 체질 개선 노력이라는 제목의 와이솔 리포트 믿어볼까요? 조심할까요? 예, 뭐 일단은 뭐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썼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한 줄 평, 그리고 이 리포트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차영석 시장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